요거는 제가 이제 미래에셋에 있는 그 리포트 중에 괜찮은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전에는 2030년 정도까지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봤는데, 요거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2025년까지, 내연 기관은 밑에 보시면 회색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게 되죠. 결국은 늘어나는 부분은 배터리 전기차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도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2차 전지의 이제 간단한 보시면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가운데 분리해주는 분리막, 그 다음에 현재는 액체 전지로 거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전해질,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 팩, 많은 회사들이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차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살펴보면서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있지만, 저희 한국에서 거의 10년, 20년 전부터 이 전자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해왔고, 그 결실이 이미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중에 기술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고, 보통 저희가 경제적인 혜자를 가진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그래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2등 정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 성장하고 있고, 삼성의 SDI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작은 늦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어, 돌파구를 많이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나 LFP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저희도 요즘 주식 시장에서 보면 삼성의 SDI가 투자하는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기업들 급등하고 하는 것들 자주 보는데, 삼성의 SDI 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터리에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극재라고 합니다. 이 양극재 중에 어, 1등하는 회사 자체가 에코프로 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끝도 없이 올랐고,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조정은 보이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분야에선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양극재 쪽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극재 만드는 회사 중에 괜찮은 회사는 나노 신소재. 그리고 요즘 이제 양극재들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양극재를 좀 더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리튬이나 다른 물질, 리튬에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소나 리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물 쪽에 어, 전문적인 회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에코프로랑 코스모 홀딩스 두 개의 회사가 좋은 회사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2차 전지가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 쪽에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될 예정인데,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음, 이 배터리 셀 회사들이 2차 전지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비 쪽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성 FNC나 DENT 정도가 좋아 보였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가 거의 리포트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보통은 어, 공통적인 거 양극재가 2차 전지 원가에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만들기도 어렵고 회사 자체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제일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화면을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한 이유 자체가 현재 이 2차 전지가 전기 자동차에 가장 많이 쓰이고 결국 지금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그 고객사들 왼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 유럽,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저희 한국이나 중국에서 납품하고 있는 부분을 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타입은 세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NCM, NCMA, LFP 이렇게 세 가지 다 하고 있고 배터리의 모양 자체도 파우치나 원통형은 테슬라한테 납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보시면 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은 전 세계 전기 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JV라고 된 건 조인트 벤처라고 해서 그 전기 자동차 회사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지 합작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가장 많이 지금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SK온 회사인데 다임러, 폭스바겐, 그 다음에 볼보, 그 다음에 포드 쪽에 지금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납품할 예정이고 현대에는 LG 에너지와 SK 쪽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뭐 세 번째 주자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승부수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삼성 SDI 쪽에서도 리포트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LFP 배터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전고체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작년 정도의 그 여러 가지 이슈로 2차 전지 셀 회사나 2차 전지 회사 쪽이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었는데 뭐 작년 말 정도에 이제 굉장히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시면 테슬라가 저, 이야기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원래 이 파나소닉에서 거의 그 2차 전지를 다 납품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기차에
40% 정도 이상이 이 2차 전지가 원가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 2, 3년 전부터 직접 배터리를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미 생산 시설까지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지금 4680 그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재 굉장히 많은 그 왈가왈부라고 해야 되나? 성공하기 힘들다는 견해와 할 수 있다는 쪽 이야기들과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은 하고 있으나 수요일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파나소닉도 지금 시제품은 생산했는데 양산 결국은 양산을 하기 위해서 수율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율을 잡기 위해서 파나소닉도 4680 배터리를 굉장히 지금 수율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테슬라가 원래 파나소닉에서만 납품받다가 저희 한국 배터리 회사들 쪽에도 이 원통형 배터리들을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납품하고 있고 삼성 SDI도 테슬라 쪽에 지금 원통형 배터리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80 배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그 정도 크기에선 그 전기차용 배터리 만드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 저희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전기차 매번 불나서 이슈들이 많은데 안정성의 문제나 수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견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의 키포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그 어떤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말 정도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그 테슬라가 선언을 했죠. 우리도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굉장히 그때 부정적으로 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술력을 가지고 이 NCM이나 NCM에 이런 삼원계 배터리란 용어를 쓰거든요. 양극재의 세 가지 물질을 섞어가지고 만든 굉장히 개발하기 힘든 그런 삼원계 배터리들로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국의 CATL이란 회사가 만들기 쉬운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를 들고 나와서 중국 시장에는 거의 뭐 인산철 LFP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작년에 발표를 하죠. 우리도 LFP로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 시장 쪽에 그 2차 전지 산업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CATL의 마켓쉐어가 올라간다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았던 기간이 있었더라고.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 쪽에서 이제 분할될 때 이야기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지금 뭐 결론 자체는 테슬라가 CATL의 이 LFP를 사용한 건 결국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저가형 전기 자동차. LFP 배터리는 부피도 크고 성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단거리용 되게 저가형 자동차에 사용할 목표로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삼원계, NCM, NCM 같은 이런 저희 한국 셀 회사들이 주력해온 삼원계 배터리가 다시 전기차 쪽에서 이제 메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결국은 전기차에 납품하는 셀 만드는 3사 쪽에 이 관련된 어 밸류체인 회사들을 미래에셋에서 잘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자동화 검사, 요게 배터리를 만드는 조립 공정에 각각 그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 만드는 회사들을 나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많은 리포트들은 네이버 나 이런 쪽에 가시면 다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보셔도 되고 가장 기술적으로 조금 좋고 매출이 좋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로 이제 어,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2차 전지 산업이 어느 정도 시장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이거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어떨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중국에 굉장히 그 무서운 추격이 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나 LG 쪽에서 하다가 그거 산업 자체가 완전히 중국 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심지어 삼성이나 LG전자 TV도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삼성전자나 LG전자 TV에 들어가는 판넬도 50% 이상은 중국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양 산업 뭐 하이 고가 퀄리티의 OLED나 이런 것들은 만들고 있죠. 근데 중국 쪽에 중저가 쪽은 굉장히 많이 이미 빼앗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산업이 이제 태동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굉장히 무섭게 이제 투자를 했었죠. 그게 CAT의 BYD 이런 회사들이 이 배터리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 시기적으로 어, 나눠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지금 수요가 급증하는 사이클이 왔고 올해부터 이제 결국은 이 3차 리레이팅 사이클이 올 거냐는 방향에 대해서 미래 에셋 쪽에서 호황 지속으로 예상을 하면서 하고 있는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3차 이제 리베이팅이라는 게 결국은 회사 자체가 수익을 비슷하게 내더라도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PER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PER 가중치랑 비성장 산업에 대한 PER 가중치가 다른 것처럼 지금 이 2차 전지에 대한 PER 가중치를 굉장히 높게 상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자체는 중국의 그 거센 도전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IRA 법에 의해서 어, 대한민국 3개 세 회사 쪽에 기회는 왔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 2차 전지를 판매하기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CATL이 포드하고 미국에서 합작사를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메인은 주력이나 아니면 또 제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의 스일 회사가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이나 4월 달 유럽 쪽 지금 IRA 법도 똑같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은 2차 전지 셀 회사 쪽에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A 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 리포트들이나 보시면 되는데 IRA 법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플레이션 줄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의 그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처음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올린 법안 자체는 빌드백 베터라는 법안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뭐 리쇼링이나 아니면 미국의 그런 생산, 미국의 그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나온 게 IRA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한 50% 정도 이상은 이제 친환경 관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을 지워서 생산을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 투자할 때 보조금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제정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IRA 법안의 가장 큰 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